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율천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완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등차 수열에서 5항 가르쳐줬고 공차 가르쳐줬을 때 10항을 물어봤습니다. 10항이라는 부분들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 일정한 차이니까요. 5항에다가 OD만큼을 더 이렇게 더 추가하게 되면 10항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게 되면 2에다가 공차가 마이너스 2 됐으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결과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항 자체가 뭐 an이 a 플러스 n-1t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공차 가르쳐줬고 5항 가르쳐줬으니까 이곳에서 뭐 a하고 d, n값 뭐 d 값을 전부 다 알아서 그 다음에 뭐 10항 대입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웃한항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반지름이 길이가 5인 원에 대접하는 삼각형에서 변길이 합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사인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뭐 사인 부칙을 물어본 거죠. 사인 a분의 a는 2r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사인 a 이런 형태로 좀 정리한다면 뭐 2r분의 a 이런 형태로 좀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뭐 주어진 부분들은 2r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형태 해서 좀 정리되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지름 길이 가르쳐 줬으니까 2 곱하기 5 10분의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합이 16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좀 계산해 가면 되는 내용. 1을 약분하니까 5분의 2, 8, 16에서 5분의 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사인 법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삼각비의 이제 사인 값하고 그 다음에 변길이하고 그 다음에 외접은 반지름하고 요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들 그런 부분만 좀 기억하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합의 기호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 중 보기에서 오는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는 얘기. 일반 항들을 좀 잘 구해갈 수 있냐 이런 얘기죠. 4579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 대입했을 때 3이 나오려니까 2k-1이 아니라 2k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3분의 1에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요건 좀 바르게 된 내용. 다음엔 1 더하기 이렇게 되는데 K 1 대입했을 때 2분의 1부터 나오죠. 2분의 1부터 쭉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K분의 1 이런 형태가 좀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내용. 다음엔 1, 2, 3, 4 숫자가 커져가는 거니까 K 곱하기 되는데 부호가 이제 또 홀수일 때는 플러스,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k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1 대입할 때 이제 짝수 형태처럼 이제 제곱돼서 오히려 부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홀수일 때 플러스 만들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이제 세제곱돼서 좀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요건 좀 바르게 표현된 내용 되겠습니까? 일반항을 좀 바르게 표현해서 뭐 그 다음에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처리해 갔는지 점검해가는 문제 리을 2번이 바른 답입니다라고 풀이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해되죠? 일반항과 관련된 부분들 정확하게 얼마나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니까요. 이번 기회에 더 철저하게 학습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5제곱, 6제곱, 7제곱, 12제곱까지 쭉 계산해가는 과정. 시그마 K제곱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어이쿠, 5부터 나온 부분들 연산해가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채워서 계산하면 되죠. 앞에 이제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4제곱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1부터 어디까지? 12까지 계산한 다음에 시그마 다시 k제곱 1부터 4까지 부분들을 빼주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k 플러스 4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도 되는데 1대1 분사가 되니까 어이구 이거 전개해서 계산하니까 더 불편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계산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6분의 12, 13, 25 이렇게 계산이 되죠. 6분의 4, 5, 9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갔네요. 요건 뭐 약분해서 처리해서 2가 되는 거니까 50 곱하기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6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는가요? 이제 여기가 10이 됐으니까 30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가요? 3, 5, 15에다가 650입니까? 650에서 30 이렇게 좀 빼면 되겠죠? 해서 계산해서 620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내용.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걸 좀 생각해 가면 생각하는 이런 과정이 좀 제대로 된 학습이라 할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시그마 규칙 자체를 좀 당연히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입니까? 물어봤죠. sin a 제곱, sin b 제곱. 이제 뒷부분을 좀 잘 처리해야 되는 거군요. 일단 sin a의 제곱 더하기 sin b의 제곱 여기 처리가 됐고, 여기는 2배 sin 이렇게 되는데 뭐 삼각형에서니까요. b 더하기 c는 파이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여기는 sin 파이 마이너스 b 이런 형태가 처리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부분들이 당연히 sin a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이제 sin b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 그럼 요거 이항시키게 되면 sin a 마이너스 sin b의 전체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뭐 sin a 값하고 sin b 값이 좀 같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뭐 사인 법칙에 의해서 보면 2r분의 a하고 2r분의 이제 b가 같은 거니까 결국 a하고 b하고 이제 변이가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당연히 AB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삼각형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뭐 두각 합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180에서 뺀 이런 형태의 각입니다 라는 형태의 표현, 그 다음에 이걸 좀 각변하는 형태로 좀 표현해가는 뭐 식을 좀 살짝 변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슬기롭게 좀 잘 대처해 가면 되겠습니다. 수열이 귀납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초항 가르쳐줬고 그 다음 항들은 짝이냐 홀이냐에 따라서 뭐 대입을 근데 해보면 되죠. 1항 이렇게 가르쳐줬고 그럼 2항은 짝수가 됐으니까 위쪽에 좀 대입해주면 이제 1이 되겠고, 3항은 홀수가 나왔으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은 5에 6이 되는 거예요. 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4항은 6이 됐으니까 위에 또 대입해주면 3 이렇게 처리되겠고, 5항은 그럼 또 15에다가 그러면 16이 됩니까? 16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그러면 6항은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8 되겠죠. 그러면 7항은 또 그럼 이제 4가 되겠고, 됐습니까? 계속 짝수니까. 그 다음에 또 짝수에서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2항이 되죠. 그러면 2항이 된다는 이야기는 다시 이쪽으로 오겠다는 뜻이니까 뭐 7번마다 규칙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 문제의 좀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100항을 물어봤으면 100을 7로 나누면 되죠. 7은 7에서 30, 그러니까 4, 7이 28 이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가 2가 되니까 두 번째 항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항 이런 얘기니까 1입니다라고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차분하게 주어진 부분들 대입을 해서 뭐 규칙성을 좀 찾아가는 거죠. 설마 100번까지 다 하라는 나온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규칙 찾아가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이니까요. 침착하게 규칙 찾을 때까지 한 3번에서 안 나온다고 당황하지 말고 규칙 찾을 때까지 차분하게 좀 연산해 가지고 규칙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원래 수열 자체는 분모가 2, 4, 8, 등비수열이고 분자는 또 이거 등차수열이죠. 이런 건지 가를 또 합해가라 이런 얘기니까 몇 급수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 합 계산하면 매우 좀 힘겨운 그런 내용인데 지금은 뭐 증명하는 거니까, 특히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니까 수학적 기납법 증명법을 좀 생각하면서 잘 풀면 될 것 같습니다. n이 1일 때 당연히 보여되겠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 이제 보여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실수에서 증명이 성립한다는 보여가는 과정이죠. 정의된 초항 n이 1일 때는 어렵지 않죠. 좌변 자체가 뭐 2분의 이렇게 되는 거겠고, 우변도 여기다 1을 좀 대입해주면 2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당연히 2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가볍게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K일 때는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걱정 없이 주어진 식을 좀 쓰면 되겠고요. K 플러스 1일 때 보이기 위해서 좌변에 있는 항, 그 다음번째 항들을 좀 대입해주면 되죠. 양변에 똑같이. 그러니까 2의 K 플러스 1 제곱 규칙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K 플러스 1 이런 형태 양변에 좀 대입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우변 이제 좌변을 쓰는 순간 K 플러스 1 때 항까지 이제 다 보여줬으니까 우변만 좀 계산해주면 되는데 여기 부분들이 좀 열심히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의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게 되면 여기 이제 2배 돼서 2k 플러스 4가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에 있으니까 이렇게 좀 빼기 해서 k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의 2의 k 플러스 1제곱 분의 k에다가 4에서 그 다음에 1을 빼는 거니까 빼기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 해서 계산해서 다해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원래 주어진 식에 n 플러스 1점 대입한 결과랑 같아지는 거니까 증명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증명을 했는데요. 가에 알맞는 숫자 당연히 2분의 1이었고, 나에 알맞는 식, 그 다음에 식을 또 까먹었는데요. 2의 k 플러스 1분의 이거죠. 2의 k 플러스 1승분의 k 플러스 이렇게 대입해주는 숫자,
그 다음에는 이제 2의 k 플러스 1분의 이건 뭐였죠? k 플러스 3 이렇게 된 식이었죠. 이게 이제 이건 fk, gk 이런 부분들 기억해가면서 연산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f1을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f1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 대입을 하게 되면 4분의 2 이렇게 처리돼서 2분의 1 계산되면 되겠고 g0 이렇게 계산해지면 2분의 3 이렇게 계산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2분의 1 해서니까 2 곱하기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2분의 4 2가 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4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뭐 마지막에 대입해 가는 건 큰 문제가 없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수학적 기납법 어떻게 좀 증명해 가는지 1일 때 성립한다고 보여가는 부분들 K일 때 가정하고 K 플러스 1 부분을 보여가기 위해서 K 플러스 1번째 항들 이렇게 양변에 좀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연산해서 나온 결과가 나중에 K 플러스 1일 때 맨 처음 주어진 식의 K 플러스 1 대입한 거랑 이제 밀치되어 가는 과정 뭐 큰 흐름 틀의 이 수학적 기납법 증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수열 A에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자연수를 제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하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에는 3으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러면 3n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1 그러니까 1 집어넣었을 때 1이 좀 나와야 되니까 숫자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가요? 3,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숫자들로 해서 구성되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13 이렇게 좀 가겠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BN이라는 것은 AN 나온 건 또 4로 나눈 나머지네요. 4로 그러면 나눈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 요거는 1 그대로 되어 있고 여기는 당연히 0이 되겠고 여기는 3이 되겠고 여기는 2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지금 이렇게 세 번째 가면 때 또 다시 네 번째 4로 나누는 이런 게 되니까 12계통이니까 네 번마다 이게 규칙이 또 되겠죠. 뭐 실제적으로 계산하면 또 1 이런 형태로 해서 나오겠습니다. 네 번마다 규칙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처리해주면 되는데 B20을 물어봤으면 네 번째 거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2가 되면 되겠고 B30을 물어봤으면 4, 7, 28에 두 번째 건가요? 그래서 0입니다 라고 처리해서 최종 계산 결과를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2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뭐 규칙적으로 얻어지는 것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3으로 나눈 나머지 1인 부분들을 이렇게 쭉 쓰게 되면 세 칸마다 쭉 가는 건데 그 나온 것을 또 4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또 네 칸마다의 규칙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2번 10이라는 숫자를 계통으로 규칙이 얻어져 가는 거니까 지금 이게 4개마다 지금 AN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4번마다 규칙이 된다라는 이런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변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에서 B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삼각형 ABE 이렇게 넓이를 구하라는데 곧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일단 삼각형 ABC 이런 부분에서 각도 B를 좀 알아야죠. 코사인 B를 통해서 왜냐면 이제 변 길이가 쭉 다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B를 통해서 각을 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2배의 7 곱하기 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77, 49, 88이 64 이렇게 쳐야 되나요? 그 다음에 66은 36 이렇게 빼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여기 좀 49에서 36을 빼면 이제 13 이렇게 남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77이 되는가요? 77이면 7하고 약분되면 되겠죠? 28, 16분의 77, 7로 나누니까 11입니다. 라고 해서 코사인 B 값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각형 ABE 넓이를 좀 구해가면 되죠. 2분의 1에다가 변 길이, 양변 길이 7 곱하기 8이 되겠죠. 당연히 B 길이는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이거 8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도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B 뭐 이런 형태로 각을 좀 처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제 각변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 곱하기 8에다가 여기가 이제 코사인 B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계산한 값을 그대로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7 곱하기 8 곱하기 16분의 11 이렇게 쳐주면 이게 약분해서 2가 되가는 거니까 4분의 77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이해되죠? 두 식 사이의 이제 연관성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삼각형에서 변길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나중에 구해줄 거고 연관성 있는 B 가격도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구해간다라는 사실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당황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구해갈 넓이에 90 더하기 이 부분 90 더하기 B 이렇게 한 얻어간 부분들이 위에서 구한 코사인 B 하고 이제 연관성 있다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중간에 또 뭐 사인 값을 얻으려고 또 노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좀 낭비하는 분들이니까 우리 이번에 이제 연습 이런 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 좀 생각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넓이가 1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행에서 4등분한 후 정 가운데 부분 색칠하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행에서 남은 3개 부분들 또 4등분 해가지고 색칠한다 이런 얘기죠.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색칠을 하게 되면 4분의 3만큼이 색칠이 안 되는 거죠. 색칠 안 된 부분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두 번째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4분의 3 안 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되면 4분의 1이 또 색칠되는 거니까 4분의 3의 제곱 이런 형태. 이 부분들이 이제 색칠이 안 된 부분들이죠. 이런 형태. 색칠된 부분들은 왜냐면 한 번 칠한 거 나중에 두 번째 칠한 것을 뭐 다시 더하기 해서 연산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색칠 안 된 부분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가는 것이 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10번 반복했을 때 색칠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10번 반복했을 때 색칠 안 된 부분들이 그러면 4분의 3의 10제곱이 되죠. 그럼 전체에서 색칠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된다? 뺀다. 그러면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내면 되니까 정답 5번입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색칠된 부분들 맨 처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또 4분의 3에 또 4분의 1, 이렇게 좀 불편하게 나오는 것들을 또 계속 또 더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불편한 요소가 좀 많은데, 색칠 안 된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효율적으로 좀 계산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특징들을 좀 살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의 둘레길이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값의 b를 준다는 얘기는 변길이 b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사인 a분의 a는 이퀄 2r 이렇게 처리돼서 a라는 것은 또 이제 2r분의 a는 이퀄 사인 a 이렇게 처리가 돼서 나중에 b 형태가 되게 되면 이제 약분하게 되니까 요 a 그다음에 b 그다음에 c 변길이 b가 3대 1대 5 루트 5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넓이 구하려면 이제 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코사인 C 이런 부분들 이렇게 구해간다면 두 배에 3kk 해서 이제 곱하게 되는데 어차피 제곱하면 소가 되는 거니까 그냥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9 더하기 1 빼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6분의 5입니다 라고 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면 되겠고요. 코사인 값 구해졌으니까 그러면 사인 C 값은 6분의 그럼 얼마가 되죠? 36에서 25를 빼니까 루트 11이 되는데 루트 1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넓이라는 부분들은 2분의 1 이렇게 처리하겠고 3k 그 다음에 k 이렇게 실제기를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분의 루트 11 이렇게 계산해 간 결과가 5 루트 11이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약분해서 여기가 2 처리되겠고 루트 10은 이제 소거가 되겠고 그러면 k제곱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20이 되는가요? 그럼 이제 k 값은 2 루트 5입니다라고 해서 k 값을 구하게 되면 이제 실제 변길이가 나오죠. 이때 이제 우리가 실제 변기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부분들 이제 또 더하게 해주면 되니까 4 플러스 루트 5k가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해주면 실제 값에다 이제 k 배해된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처리. 이때 이제 k 값이 나와서 4 루트 5에다가 2 루트 5 이렇게 좀 곱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가요? 8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8 루트 5가 되겠고 이렇게 곱하기 할 때 이제 10입니다 라고 해서 10 플러스 8 루트 5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5번이 좀 바란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주어진 부분들, 이게 가장 먼저 이렇게 갑자기 주어진 이 부분들이 이게 변길이 B 형태로 좀 나와 있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익혀간 내용들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넓이 구해가는 공식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이게 C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 이제 곱하기 하는 부분 이제 코사인 이 부분에서 그죠? 계산했을 때 이제 10에서 5 빼고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나중에 사인 값하고 연관성이 있겠다. 저는 이런 과정이 이제 조금은 보였는데 이건 이제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거든요. 감각. 이런 부분들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매일같이 이제 수학 공부를 조금 좀 해야 이런 감각적인 요소가 보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공식 사이의 관계, 일단은 코사인 법칙에서 각에 대한 정보, 변 길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어진 부분들은 삼각비 값이 주어진 것은 항상 이제 변 길이 비다라는 것은 사인 법칙의 관계, 그 다음에 넓이 그 관계. 와, 우리가 좀 활용식에서 배워야 될 공식들은 이제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습해가면서 공식 사이의 관계 좀 생각하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시그마 안에 또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요. 와, 다음을 만족해주는 n값을 구해주십시오. 당연히 안쪽에 있는 시그마 2k 부분을 처리해야 되겠죠. k는 1부터 m까지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2배의 2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m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돼서 약분해서 m제곱 플러스 m입니다.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열심히 구한 것을 m은 1부터 어디까지 했나요? n까지 했나요? n까지 해서 m제곱 플러스 n 이렇게 해서 다시 시그마 규칙에 대한 연습을 하라는 얘기죠.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이제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계산할 때 이제 공통부분을 처리하면 되죠. 6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공통 처리해주면 이곳은 2n 플러스 1, 6분의 1로 만들면서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2n 플러스 4 되는 거니까 또 2로 약분되죠. 그러면 3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2n 플러스 4였으니까 n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서 이쁘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계산한 결과가 40입니다 라고 좀 나와 있으니까 40입니다 라고 처리되는데, 이걸 좀 뭐 곱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좀 처리해 주게 되면 저기 3 곱하기고 40은 2, 그 다음에 4 곱하기 10이죠. 10은 또 그러면 또 2, 5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수 구성을 좀 생각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4에다가 5에다가 이렇게 곱하기해서 6 해서 연속한 3개의 숫자. 지금 여기 연속한 3개의 숫자니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해 가면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거 전개수 풀게 되면 3차 방정식 풀기가 더 힘듭니다. 그럼 뭐 n이 제일 작은 숫자였으니까 4입니다라고 풀어서 답을 구해가는 절차. 정답 1번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답 찾는 과정도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겠지만, 큰 흐름틀에서는 시그마는 시그마 됐을 때 당황하지 말고 안쪽 거 열심히 계산해서 갖다 만들어서 다시 시그마 규칙을 좀 적용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절차 부분들만 조금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요. 침착하게 연산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율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첫째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다음 조건만 주실 때 사망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2항이면 AR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뭐 제곱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R 제곱에 또 다시 제곱됩니까? 이 결과 10 이렇게 처리되는데 A 제곱 R 제곱이 이제 공통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1 플러스 그러면 R 제곱 이런 때 처리해서 조금씩을 조금 이제 정리해서 써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부분들은 A의 1 플러스 R 세제곱으로 처리하면 되겠고, 9배에다가 여기는 3항이 공통이니까요. AR 제곱해주면 1 더하기 R 세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R 세제곱 이쪽 소거되고 A도 소거되는데요. 와, 진짜가요? 그럼 이제 9R 제곱은 이꼴 1 이렇게 처리해서 R 제곱이 9분의 1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A 제곱 9분의 처리되겠고, 여기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는가요? 9분의 1에다가 1에다가 9분의 1이니까 9분의 10이 되겠죠. 9분의 10 해서 이제 10이 약분되는 거니까 A 제곱이 9 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이 9입니다라는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초항을 얻었고 공비에 대한 정보도 얻었고 이렇게 처리가 됐죠. 문제에서 사망을 좀 물어봤는데요. 사망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AR 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9 곱하기 9분의 1 이렇게 처리돼서 결과 1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는데요. 되셨죠? 뭐 등비수열이라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뭐 등비수열 뭐 일반항 형태의 좀 값을 계산해서 좀 약분하고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좀 공통 부분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공통인수 이제 묶어내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연산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또 다음 관계를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뭐 n항까지 해야 되나요? AR 해서 AR의 n-1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 연결해서 쓰게 되면 AR의 n제곱에서부터 AR의 2n-1제곱 이렇게 되는데 2n 결점 썼는데요. 지금 제 이 뒤쪽 부분들은 R의 n제곱을 공통 끄집으면 AR 이런 식으로 해서 AR의 또 n-1제곱을 쓰는 거니까 앞에 부분이랑 똑같이 나오거든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묶어진 것도 이제 등비수열이다 이런 관계. 지금 문제 부분에서 S20분의 S40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S20 처리, S40 부분들은 이제 지금 이게 20개 항 또 이제 20개 항 이렇게 처리됐다면 두 개를 좀 합하는 거니까 S20에다가 1 더하기 R에 20제곱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약분해서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5 곱하기 R에 10제곱 빼기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걸 좀 잘 정리하면 R에 20제곱 빼기 5 곱하기
R의 10제곱 이항식해서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R의 10제곱 형태로 해서 빼기 4 R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해서 이제 R의 10제곱을 구하겠죠. 4하고 1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비는 또 1이 아니다 됐으니까 R의 10제곱이 4입니다라고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S10 이렇게 물어봤는데 S30하고 이 S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또 더 있는 거죠. 대신 S10에다가 요거는 이제 공비 자체가 항이 10개가 되면 이 부분들이 아래 10제곱 돼서 1 더하기 아래 10제곱 아래 또 20제곱 이런 형태로 좀 써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 좀 참고해서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10분의 S30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 부분이 답이 되겠죠. 1 더하기 4 더하기 16 이렇게 처리되니까 21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 역시 합들 사이의 관계 이렇게 되는데 뒤에 부분들은 좀 더 처리가 되면 여기다 항을 좀 하나 더 써보면 되죠. 아래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2n에서부터 아래 3n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또 아래 2n 제곱을 공통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2n 제곱을 끄집어내서 AR 이렇게 좀 처리해서 AR에 n 마이너스 제곱 처리되는 거서 이렇게 2n 처리가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연산할 때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등비 수열 우리가 합 공식 그냥 공식만으로 해서 풀어가게 되면 뭐 공식만으로 풀어도 됩니다. 뭐 인수분해서 이제 약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연산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산 실수도 생길 수 있고 뭐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등비 수열 항들을 좀 이렇게 다 써가지고 합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 학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대각선 길이가 A, B고 긴 각이 30도 이렇게 된 사각형에서 A 더하기 B가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넓이 최대값을 물어봤는데요. 대각선 길이 가르쳐주고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죠. 사인 30도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4분의 AB 이렇게 관계인데 문제에서 A 더하기 B가 5 이렇게 값을 가르쳐줬거든요. 그럼 합하고 곱 사이 관계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산술기하 부분들을 좀 떠올려서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2분의 5 이렇게 좀 루트 AB 돼 있겠고 그러면 AB의 최대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2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건 이제 최대값이 4분의 25 이렇게 했으니까 4를 또 마저 또 곱하겠으니까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16분 최대값인데 짝도 쓰면 안 되죠. 16분의 25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일단 뭐 공식 부분들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곱 사이 관계 이런 부분들. 공식 부분들은 이제 대각선 이렇게 좀 가르쳐 주게 되게 되면 이런 뭐 사각형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게 되면 요거 이제 평행선들을 이렇게 긋는 거죠. 평행선들을 이렇게 좀 긋게 되게 되면 큰 틀에는 평행사변이 되겠고 되겠습니까? 평행사변 되고 각도가 이렇게 30도 그대로 떨어져야겠고 변길이 맨 처음에 A 이렇게 주어진 거 A 그 다음에 B 이렇게 B 주어져서 되겠습니까? 근데 이 맨 처음에 이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사각형 넓이의 2배 그냥 뚝 잘라서 구해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잘라진다고 생각해 주게 되면 삼각형 넓이 구해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2분의 AB 사인 세타 이렇게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공식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대각선 길이 주어지고 낀 각 주어졌을 때 두 대각선이 이런 각 주어졌을 때 넓이 역시 공식으로 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숫자가 좀 커져야 되는 건가요?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 R하고 K, 감마하고 이제 K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등비수열 이룬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AR 제곱 이렇게 놓는 게 중요하죠. 알파, 베타, 감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문자로 놓고 처리해가는 것이 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거기세 관계죠. A의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런 부분들이 7 되겠고 중간에 두 개 곱하기인 건 뭐 문자가 있으니까 보류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세 개를 좀 다 곱하게 해주면 AR의 세제곱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27 이렇게 처리되니까 AR이 이제 마이너스 3입니다. 결과 좀 나오겠고요. 그러면 요 결과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나누게 해주면 되는 건가요? 나누게 해서 좀 소거를 해가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R분의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을 곱하기 도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는가요? 3R 제곱 플러스 3R 플러스 3 이 부분들이 또 더하기 또 R을 또 곱하기 해주면 또 7R이 되겠죠?
더하기 7r은 이퀄 0, 제로입니다 라는 관계식. 그러니까 3r 제곱 플러스 10r 플러스 3은 0 이렇게 처리되니까 1, 3에 3, 1에 인수분해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r 값이 이제 마이너스 3이냐 마이너스 3분의 1이냐 이런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이쪽이 좀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절대값이 큰 값이니까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3이었는데 마이너스 3을 곱하기해서 9가 되겠고, 여기 그러면 또 3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1입니다 라고 처리해서 뒤에 있는 값이 더 커져가는 그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그럼 이제 감마 부분들은 이제 9로 계산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K 값을 구해가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두 개씩 열심히 곱하게 되는가요?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3, 9, 27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 부분 이제 K 값 처리가 되는데, K 값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30에다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마이너스 21. 그곳에다가 그럼 이제 감마가 9였으니까 그럼 이제 정답은 그럼 마이너스 12가 되는가요? 마이너스 12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 있는 내용. 3차 방정식 근이다라고 됐을 때 이렇게 등비 수열됐을 때는 이렇게, 등차 수열되면 이제 대칭 구조죠. 가운데 값을 A, 앞에는 이제 A-D, 뒤에 이제 A 플러스 이렇게 대칭 구조가 되게, 등비 수열은 이렇게 A, AR, AR 제곱, 등비 수열은 이제 일반항 제곱제곱 쓰는 것처럼 놓고 풀어가는 것이 키포인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온 결과들을 이렇게 결과들을 센스 있게 그냥 뭐 나누기해서 곧바로 이렇게 처리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비수열 부분들의 연산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하냐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죠. 등차 수열은 이제 더하기 빼기고, 등비수열은 곱하기 나누기니까 곱하기 나누기 하는 곳에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가면서 연산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n개 항으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앞에 4개 항은 40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전체 항은 210, 마지막 4개 항, 이게 재밌는데요.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을 하게 되면 SN 이렇게 구해갈 때 우리가 2분의 여기다 항수 이렇게 처리되고, 여기다 이제 초항 플러스 말항 이런 부분 이거 계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4개 항들 이렇게 쭉 돼 있고, 마지막 4개 항들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40이고 뒤에 8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 열심히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더하게 하게 돼서 4개가 됐으니까 4로 나누게 되는 것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120을 했으니까 30 이렇게 쳐야 되는 부분들. 요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이제 초항 마랑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이렇게 더하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런 특징, 어이쿠, 그럴싸하게 됐는데요. 2분의 그럼 항수 n에다가 여기가 30 이렇게 들어간 결과가 나를 보게 되면 210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7에다가 그럼 27이 14 해서 14개 항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의 원리를 아느냐 이런 얘기죠. 합 이렇게 될 때 항수하고 초항마랑 이렇게 나온 이 원리 부분 자체가 원래 좀 식을 좀 거꾸로 써가지고 이렇게 쭉 더하게해서 얻어진 거니까, 지금 질문하는 앞에 4개 항의 합, 마지막 4개 항 합 이런 부분들이 등차 수열의 합 원리를 질문했습니다 라는 이런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등차 수열에 대해서 첫 장부터 6항까지 합,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 아이쿠, 열심히 계산해야 되는데요. 2분의 u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뭐 항수 3 이렇게 처리되겠고, 2a 플러스 6이니까 5d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 부분들이 결과가 174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a 플러스 5d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3, 5, 15에다가 3, 8, 2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계산 결과 좀 이끌어내야 되겠고요. 10항까지 2분의 10이니까 5 처리되겠고, 2a 플러스 9d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 부분들 250입니다 라고 처리되니까 2a 플러스 9d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5, 5, 25, 50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빼기를 해주면 4d는 이꼴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돼서 d값이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 알아냈으니까 위에 뭐 관계식 대입해서 그다음 과정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좀 위에 처리해줄까요? 그럼 2a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인데 이항식해서 계산하죠 뭐. 2a는 그러면 10해주니까 68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34 이렇게 처리된 거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n 플러스 36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되셨죠? 1 대입할 때 34 되겠고, 공차가 마이너스 2, n에 대한 1차식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의 18항 부분들이 그러면 얼마가 되죠? 0이 되는 거고, 17항 부분들이 2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더하기 했을 때
그러면 17항까지 합이 쭉 되겠고 18항 부분들은 뭐 0이기 때문에 더하기 예, 한 거랑 안 한 거 결과 또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S17과 S18 부분들이 결과 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지겠다. S18 부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19가 되려면 이제 A19를 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돼서 우리 항이 또 줄은 거죠. 이 부분들은 S19는 항이 줄어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최대가 될 때는 이제 17항 또는 18항까지 합한 부분들이 최대가 되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몇 장 최대가 됐을 때 그 n을 모두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과는 뭐 17항 그 다음에 18항 이렇게 두 개를 좀 답해가는 내용. 등차 수열 부분들이 아주 재미난 특징 중에 하나죠. 이렇게 열심히 항을 구해갔을 때 이제 0 나오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 합을 하더라도 합에 좀 영향이 없는 항들이 좀 이렇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수열 AN의 첫 장부터 n까지 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n에 대한 2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n에 대한 2차식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봐야 되겠죠. n에다가 2a 플러스 n-1d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게 이제 n의 2차식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상수항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좀 더 한다면 2차 계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이제 공차가 나온다라는 뭐 이러한 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제 뭐가 문제죠? 상수항이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2차식 돼가지고 등차수 이런 걸 알겠는데 이때는 이제 뭐 초항 부분들은 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해서 5입니다라고 따로 좀 구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빼기 해서 구하게 되면 2n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될 텐데 이게 이제 n이 2보다 큽니다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초항이 규칙에서 어긋난다. 이게 좀 지켜지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겠죠. 자, 이렇게 좀 일반을 구했는데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도 이겁니다.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11화까지 a의 2k에다가 a의 2k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뭐 이게 a가 뭐 대입해주면 되는 4 곱하기 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1차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곱하기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분부수로 열심히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a의 2k 플러스 2에서부터 a의 2k를 좀 빼게 되면 뭐 2D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공차가 2가 되는 거니까 이게 4가 되겠죠. 4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4랑 좀 이렇게 좀 약분되는 그런 모양이 돼서 조진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5만 공 남고 시그마 a의 2k 분의 1 빼기 a의 2k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겠다. 1부터 11까지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5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2항에다가 그 다음에 4항에다가 그 다음에 4항에다가 6항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좀 체육적으로 소가 되겠죠. 이런 규칙성에 의해서 11을 대입하면 A의 22항에다가 A의 24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되거나 그런 내용.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2항 부분들이면은 6분의 1이고 여기는 24, 48에 50이 되는가요? 이렇게 처리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분의 5 이렇게 그러면 3분의 3하고 다시 2 나오면 25인가요? 아, 25군요.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그럼 75분의 25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약분하게 되면 5일은 5, 15 이렇게 처리되겠고 20에서 11 이런 형태로 해서 15분의 11입니다라고 최종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것저것 등차 수열과 관련돼서 알아야 될 게 많죠. 합의 특징 정확하게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점 이런 차원에서 초항 좀 알아가는 이런 과정 좀 담겨 있고요. 당연히 뭐 일반항 구해가는 과정 좀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 일반항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 있어서 연산하게 되면 당연히 또 분분수 고쳐야 되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열 규칙에서 또 잘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실질적으로도 초점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또 풀이한다라고 생각해가면서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율천 구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 다음 조건만 좁힐 때 넓이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 원 도형 주어져 있고요. 변길이 64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넓이가 ABC, ACD면 AC를 중심으로 이렇게 쪼개서 풀어야 되는가요?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 둘레의 길이가 17 이렇게 되면 변길이 보는 데는 문자를 자연스럽게 놓으면 되겠고 이미 10이 나와 있죠. 그러면 x 플러스 y가 뭐 7입니다라는 정보를 자연스럽게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넓이식 좀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은 위의 넓이 2분의 1, 그 다음에 6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이쪽은 4 곱하기 2분의 1에 x 곱하기 y에다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들이 사인 세타랑 똑같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소거가 되게 되면 또 4도 약분되는데요. 그럼 이제 x, y는 6입니다 라는 정보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곱에 대한 정보가 얻었고, 그렇다고 제가 넓이를 곱하기 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세타 값을 알아야 되니까. 그럼 세타 값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이제 AC 부분들이 이제 두 삼각형의 공통적인 요소니까 코사인 법칙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36, 16 빼기 2배의 6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 부분들이랑,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빼기 2xy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됐습니까? 여기가 이제 7에 49, 6에 1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여긴 또 10이니까 그러면 24, 6이 12, 여기도 12, 12. 여기는 이제 더하기 코사인 세트로 고쳐져야 되겠죠. 여기 이제 각변환 형태, 이런 내용을 중심에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둘 사이 관계를 열심히 풀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30, 40에다가 52, 여기 빼기 37 처리하면 되겠고, 요건 이항시키면은 48에 1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60 코사인 세타 값이 지금 그러면 얼마가 되죠? 5에다가 15가 되는가요? 이렇게 처리되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4분의 1이 되겠고,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16에서 루트 1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해서 계산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넓이는 뭐 2분의 1 공통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인 세타도 역시 공통이죠. 사인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64, 24에다가 아까 xy가 6이었나요? 6 이렇게 처리해서 그 다음에 4분의 루트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전체 넓이를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가 그러면 좀 얼마가 되는 건가요? 30인데 약분하면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5 루트 1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내용. 아이고, 15가 이렇게 글씨 안 쓰죠. 마지막 답 쓴 건데. 15 루트 15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것도 이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 특히 이제 뭐 코사인 법칙하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의 연관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 유형이니까요. 철저하게 또 학습 잘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율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각 단원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그런 공부들, 이론들 문제 좀 딱 좀 살펴봤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율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